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아모센스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사연으로 보내주셨을까요? 네. 자, 혜혜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작년에 매수해서 아직 물려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버티고 있다고 하시고요. 오늘 4% 상승하고 시간 외에서도 오르네요. 당장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 21,000원이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4월이었죠. 미국의 뭐 특허 계약이라든지 올해 성장 기대감 실리면서 단숨에 2만 원 뚫고 올라가서 본전이 왔었는데 그때도 지금 안 팔고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고점 딱 찍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장 막판에 갑자기 반등으로 돌려 세우면서 4% 상승했고요.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 외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께서는 아모센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애 전문가님, 아모센스 가져갈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럼 먼저 김영애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보유긴 보유인데 네, 이 말이 제일 싫어요. 보유긴 보유인데 저는 4월에 신고가를 갔을 때 왜 파시지를 않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모센스는 저도 이제 올해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예전부터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 항상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뭐 트레이딩도 했었고 봐왔었던 종목이었고, 애초에 충전기 쪽으로는 사실 전기차 충전 쪽으로는 대장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모센스가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패시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상승이 나왔었던 것도 미국의 이 소재 기업과 미국 소재 기업과 특허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금도 안 나왔고요. 그냥 특허 계약을 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아모센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미국에서 무선 충전 도로가 이제 새롭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를 달리면 충전이 되는 거죠, 전기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충전은 사실 약간의 양상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무선 충전하기 전에 먼저 충전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죠. 충전소 먼저 인프라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은 기술력이 개발이 되면서 차츰차츰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과제인 거죠. 무선 충전이 지금 현재 충전선보다 더 빠르게 충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충전소도 지금 완전히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충전소 쪽에 조금 더 빠른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외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로 이거보다 더 잘 오른 종목이 두 가지가 있죠. 휴맥스 홀딩스와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텍은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6%대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종목은 무선 충전 쪽이 아니라 충전소 쪽에 관련된 실질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모센스는 대장이 아니라 3등, 4등 주인 거죠. 충전소 관련해서는,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3등, 4등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현재 이전 고점, 올해에 처음으로 고점을 만들어준 구간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거든요. 왜냐? 현대기아차도 지금 유선 충전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LG, 롯데, 뭐 그다음에 GS 전체적인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겠구나.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뜻은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소는 곳곳에 여러 가지 이제 충전소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무선 충전은 그 뒤에 이야기다라는 거죠.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는 쪽이다 보니까. 아모센스가 기술력이 훌륭하기는 하죠. 지금 현재 뭐 무선 충전 차폐 시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언제쯤이면 이게 상용화가 되고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전 관련해서도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무선 충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크게 주가가 움직여 주려면 시장이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는 한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아무래도 충전소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급선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상승처럼 그냥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 나올 때 급등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모센스는 지금 현재 매물대를 설정을 해서 저는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물대가 약 한 17,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차 매물대가 19,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 17,000원 정도를 뚫어주려는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줬을 때에는 저는 19,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센스가 언제 매수가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올해에도 이슈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뜬금 상승 나오면서 특허권에 대한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뜬금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러한 뜬금 상승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는 반등 나왔을 때 매물권에 맞추어서 정리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선 충전의 기술력이 실적으로 좀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 전략 주셨고요. 살짝 손실은 있겠지만 한번 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이사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봐야 되는데 역시 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네. 이사님도 보유는 보유인데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보유든 보유인데. 안타깝네요. 네, 이 안타까운 네. 이게 왜냐면은 사실 뭐 회사의 뭐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마 투자하신 본인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가 너무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했던 대부분을 좀 반납을 했고 지금 장기 평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수급적으로는 좀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번 반등이 특별한 회사만의 어떤 개별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좀 빠른 상승 그리고 빠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난 1분기 때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오히려 충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 더 잘 움직이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워낙 커넥션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주가 방어하면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되돌림을 저는 활용해서 내일장 좀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되돌림 활용해서 일단은 천천히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조금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충전 종목들 중에도 일단은 지분 관계가 좀 있다라거나 또는 거래처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확보되면서 실적까지 연동되는 이런 기업들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모센스가 지금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예탁결제원에 이제 묶여있던 자금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다음 달에 지금 보니까 보유에서 풀리는 물량이 39.9%예요.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39.9%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음 달에 보유에서 풀리는 상장 기업들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주가 일단은 유동 주식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걸 묶여 있었던 사람이 보유에서 풀리면 그때부터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만약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아모센스의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면 던지고 교체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현금화를 시켜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매물 출에 대한 리스크가 6월 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유회수 일정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현금화 시키시고 교체 매매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는 내일 한 16,500원 정도까지 약간 상승이 나오길 좀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일단 200일선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는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4,2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는데 이 손절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손절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보호예수 일정이 나올 때 그때는 뚫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사더라도 현금화를 시키시고 이 보호예수가 풀린 날 변동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가 됐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되돌림 활용해서 현금화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에 나오는 종목으로 교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6월 달에, 다음 달이죠. 굉장히 많은 보호 예수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락할 가능성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이사님께서 목표가 16,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4,200원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균 전문가님께서 보유긴 보유인데 라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도 1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